예, 안녕하십니까. 소풍원 책방입니다. 나와 동일시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은 무조건 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집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원치 않는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에서 무의식에 억눌려 버리게 되고 그 원치 않는 현실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의식적인 생각이든 무의식적인 생각이든 나와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은 무조건 현실로 창조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 이 세상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발간한 김상훈님의 책 느껴주면 풀려난다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항상 을로 살아왔습니다. 한 직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윗사람에게 부당하게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옮겨도 거기서 또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게 어떤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업무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서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한켠에 뭔가 무거운 게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꾹 참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오면은 왜 그때 단호하게 말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혼술을 하면서 혼자 하도냈다가 고함도 질렀다가 새벽까지 잠이 안 오면 술 기운에 잠이 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나는 왜 갑으로 사는 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 을로 사는 나를 나 스스로 무의식에 억눌려 버려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은 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즉,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을로 사는 나로 고정된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을로 사는 나를 무의식에 억눌려 놓고 그 속에 갇혀 살아온 걸까?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서는 참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상하게도 전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놀이로 생각했는지 가만히 있는 저를 놀리고 괴롭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매번 참고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갑이었고 나는 을이었다. 난 을로 산다는 생각이 끔찍하게 싫었지만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무의식에 억눌려 버려서 나도 모르게 을로 사는 내가 돼버렸다. 이처럼 나 스스로 을로 사는 나를 무의식에 억눌려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은 을로 사는 나로 묶여버린다. 그럼 열등감과 수치심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늘 나도 갑으로 살고 싶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목소리, 즉 넌 안 돼, 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라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와 내 소망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내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내 소망대로 살 수가 없다. 을로 사는 나를 누가 무의식에 억눌려 놓았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인생살이의 모든 고통은 나 자신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근원적인 진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초하는 것이다. 나와 동일시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은 무조건 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진다. 난 을로 사는 게 싫다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을로 사는 걸 싫어하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 고통의 바다인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깨닫고 창조주인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 나는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움직일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붙들고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저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나와 동일시해서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헛개비가 나일까? 그리고 느낌을 가진 생각, 즉 감정들은 어떨까? 난 화난다 하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난다. 난 우울하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난 정말 우울하게 살아간다. 무능하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가난하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나와 동일시해서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을 몽땅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 무능하다는 생각도 가난하다는 생각도 몽땅 놓아주면 나는 텅 비어버린다. 텅 빈 마음만 남는다. 텅 빈 마음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은 창조주의다.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자유자재로 붙들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나이다. 생각을 나로 착각해서 계속 붙들고 있지만 않으면은 나는 늘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텅 빈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은 그때그때 어떤 생각이든 마음대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현실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가 있다.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창조될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속에서 나를 창조하려면 너를 빌려야 한다. 그래서 나가 생기는 순간 너도 동시에 생긴다. 나는 너를 빌려 생기고 너는 나를 빌려 생긴다. 그래서 나 이면에는 항상 너가 있고 너 이면에는 항상 나가 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가 아닌 모든 것은 너이다. 모든 너들은 나를 빌려 생김으로 곧 나이다. 나들의 총합이 우주다. 모든 나들은 창조주의 해년이자 아바타들이다. 창조주가 수많은 아바타 나들을 빌려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나는 하나이다. 창조주가 나라는 생각을 빌려 나로 살아간다.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이든 무의식적인 생각이든 나와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은 무조건 현실로 창조된다. 그리고 또한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이 짝이 되는 생각들을 빌려서 빛으로 된 홀로그램 현실을 창조하는데, 홀로그램 현실은 원래의 나인 창조주가 수많은 모습의 홀로그램 몸을 만들어 홀로그램 눈으로 보고 홀로그램 귀로 듣고 홀로그램 손으로 만져보는 놀이이다. 게임 플레이인 창조주가 A와 B라는 게임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혼자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이 세상 현상이고, 여기서 캐릭터의 몸은 창조주인 내가 사용하는 놀이 도구이다. 창조주가 자신을 쪼개서 두 명의 게임 캐릭터들을 만들고 이 게임 캐릭터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도록 각자에게 자신과 동일시해서 붙들 수 있는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다. 이 세상엔 무수한 캐릭터들이 있다. 이들도 각기 창조주가 떠오르게 해주는 무수한 줄기의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독자적인 우주 속에서 살아간다. 나 자신이 게임 속에 들어온 창조주라는 사실을 깜빡하는 순간 나는 게임 속에 갇힌 캐릭터로 살아가게 된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게임 속에 들어온 창조주라는 사실을 깜빡하는 순간
나는 게임 속에 갇힌 캐릭터로 살아가게 된다. 가슴에 와닿는 문장입니다. 홀로그램 인생영화에서는 창조주인 내가 홀로그램 몸을 만들어서 홀로그램 영화 속에 아예 들어와서 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요술처럼 형상화되는 평면의 홀로그램들이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순간 너는 보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나는 나도 동시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 너가 보이기 때문이다. 너가 보이니까 당연하게도 같은 공간에 있는 나도 보인다고 착각하게 된다. 창조주가 혼자서 나를 빌려 너를 바라보고 너를 빌려 나를 바라보는 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정말 홀로그램일까? 내가 나의 앞쪽면을 바라보면 뒤쪽면은 보이지 않는다. 또 나의 왼쪽면을 바라보면 오른쪽면이 보이지 않는다. 나의 이쪽면을 빌리지 않으면 저쪽면을 바라볼 수가 없고 저쪽면을 빌리지 않으면 이쪽면을 바라볼 수가 없다. 나도 역시 홀로그램이다. 물질 세상은 짝이 되는 정반대의 생각들로 창조되는 홀로그램 영화인데 창조주가 직접 영화 속에 들어와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신나는 놀이이다. 나는 지금 서울 근교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텅 빈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일주일 뒤에 제주도에 놀러 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른 이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일주일 뒤에 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진다. 내가 붙드는 생각은 창조주인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므로 내가 경험하는 상황도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 즉 창조주가 아바타인 나에게 선물처럼 내려주는 것이다. 아바타인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곧 창조주인 내가 경험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상황, 즉 현실이 가짜라는 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걸 완전히 아는 알미 되는 순간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즉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을 몽땅 놓아주게 된다. 마치 공포스러운 꿈을 꾸다가 이거 가짜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공포가 싹 사라지는 것과 같다. 공포가 가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공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꿈도 공포스럽지 않은 꿈으로 전환된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술과 담배에 중독된 채 살아왔습니다. 재작년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 잘 되어서 남편도 같이 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터 있던 의처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술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지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이혼 이야기를 몇 번 꺼냈는데 사람을 죽일 듯 난리를 쳐서 지금은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정말 이제는 남편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내 눈앞에만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눈 마주치는 것도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아이들까지 매일 남편 기분을 살피며 불안하게 사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원치 않는 현실은 왜 매일 되풀이해서 내 눈앞에 형상화돼 나타나는 걸까? 현실을 진짜라 착각하면 좋고 싫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난 술 마시는 남편이 싫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서 계속 억눌려 붙들고 있게 된다. 생각은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물질화된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 사라진다. 그런데 내가 계속 억눌려 붙들고 있으니 흘러가지 못한 채 내 눈앞의 물질화된 현실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는 왜 술 마시는 남편을 싫다고 억눌러 붙들고 있을까? 술 안 마시는 남편을 좋다고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쪽을 좋다고 붙들고 싶어 하면 싫어하는 반대쪽은 자연히 무의식에 억눌리게 된다. 그럼 어떤 현실이 창조될까? 억눌린 생각은 반드시 다시 튀어오른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이면 양쪽 생각이 합쳐져서 텅 비어버린다. 즉
텅 빈 마음속으로 흘러간다. 자연이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은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자연이 좋고 싫음이 생긴다. 자연이 원하는 생각은 좋다고 붙들고 싶어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생각은 싫다고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리게 된다. 그러면은 원치 않는 현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게임 플레이어의 창조주가 나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현실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짝이 되는 양쪽의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평소에 나를 텅 비워야 하고 현실이 닥치면은 긍정적인 상황을 선택해서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